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 순간 민망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매주 5차례 정도의 이슈에 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앉는 이 순간, 지금 저의 심경은 정말 황망하게 짜겼습니다. 황당하고 망연자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가 이런 수준의 정치 체제와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인데, 우리 국민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저질의 정치를 매일같이 뉴스로 접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불쾌하고 언짢고 구토증을 느끼는 일들이 매일같이 계속되는데, 최근에 4월 15일 총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압도적 일당이 된 이후에 벌리고 있는 이 행태는 우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이 참는데 거의 한계점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심정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어제까지 제가 누누이 사례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정권을 잡은 쪽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나무라는 얘기가 자연히 많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저로서는 야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픈 말도 제가 계속해 왔는데, 오늘 이 순간에는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누구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그런 아주 심정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까지 지난 이틀 동안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무시하고, 그리고 표결하는 순간에도 대안이 제출된지 안 된지 확인도 안 하고, 사회에 보는 법사위원장이 무슨 안건이 어떻게 상정된지도 모르고, 민주당 의원들조차 무슨 법안이 올려져 가지고 자기들이 찬성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아래서 무더기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고, 그리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날치기다. 이게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 아니야. 이 폭거다. 그리고 전부 퇴장해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여의도 국회의 저 모습은 압도적 일당의 민주당이 저 행태를 계속하는 한 법률안, 예산안, 인사검증, 이 모든 게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아주 완전히 일방적으로 법안, 예산안, 인사검증안, 인사청문회 해봐야 소용이 없고, 다 그 원하는 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걸 국회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국회는 국민 대표자 회의가 준 말이죠. 각 지역에서 국민 대표자가 뽑혀왔고, 그 국민 대표자는 정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헌법 46조를 지켜야 되죠.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거 다 내팽개 쳐버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나는 국민 대표자의 의원이며 헌법 46조라고 하는 그 자율권의 그 책무 조항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이 다 날려버리고, 한낱 청와대 출장소 소속 직원으로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아주 일사천리로 야당을 무시하고 내쫓아버리고, 이런 이 폭력 집단과 마찬가지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3시간이 넘게 최재형 감사원장을 앉혀놔놓고 이걸 마치 우리에 가둔 맹수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그냥 찔러대기를 해요. 화살, 창, 총으로 양 찔러대듯이. 너는 대통령 선거 공약을 무시하느냐? 무시할 것 같으면 너는 그 자리에서 그만둬라. 아주 막 가는 소리를 막 내질렀습니다.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 하는 이유로 한수원에서 폐쇄 결정을 했는데 국회 요구에 의해서 감사를 한 결과 실무 책임자들이 경제성이 있다, 한수원 판단이 잘못됐다 하는 안을 감사위원회에 올렸어요.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친여 성향의 감사위원들이 이제 반기를 들고 우물쭈물하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기에 제동을 걸고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 이렇게 해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리고 감사위원 자리 하나 비었는데 법무차관을 지낸 김오수, 이 정권에 아주 충성을 맹세한 그 사람 감사위원으로 추천하라고 한 걸 거부하고 있는,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명했을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명의 배경을 얘기한 게 어제 자료 화면으로 나온 걸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최재형 지명자는 법원장으로서 오랜 법과 생활을 통해서 강직하며 감사원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이를 감사원장을 지명했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최재형 감사원장을 법사위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총질하듯이 물러나라고 하는 이런 포갑적 태도, 민주당 의원들. 이게 일당 폭거의 연장선상에서 최재형도 쫓아내기로, 윤석열처럼 쫓아내기로 아주 작심하고 이런 아주 비루한 모습을 온 천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겠다고 그래가 서울 형사부 경진웅부장이 한동훈 검사장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를 구박하고 넘어뜨려갖고 폭력을 가해가지고 그 핸드폰 압수수색하는 과정 여러분 아마 자세히 보셨을 겁니다. 어랍시오. 정 부장이 거꾸로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들어누워 있는 사진이 SNS에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검찰 파괴가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이런 폭행 사건이 난데없이 벌어진 것도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가지고 윤석열이 지휘하는 검찰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일련의 작업이 시작된 것이고, 검찰 수사 자문회의에서 내린 결론이 한동훈이 수사는 하지 마라, 중단해라, 기소하지 마라, 이런 결론이 나른데도 불구하고 뭘 더 조사를 해가지고 검언유착에 엄청난 증거가 있다고 이런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갈 때까지 간 거죠.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 짓이에요? 누구 짓입니까 이게? 그 중심에 추미애 장관이 있지만은 이 일련의 민주당의 국회에서 폭거, 최재형 솎아내기, 그리고 검찰의 한동훈 폭력 사태, 최근 이틀 동안에 벌어진 이 일, 그 배후의 최고 지휘관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예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해야 할 절대 책임이 있지요. 그는 국가원수로서 상권 분리 법치를 지키고 헌법 수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민주당의 1호 당원으로서 절대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압도적 일당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국회에서 지금 쫓겨난 신세가 되었고, 화면에 비친 그대들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쇠잔한 폐잔병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반대다, 이게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냐, 폭거다, 이러면서 퇴장해버리는 그 모습이, 국민은 그대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폐잔병처럼 물러서는 모습을 절대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덤벼들어야지요. 3분의 1이 넘는 그래도 108석의 의석을 가진 당입니다. 이게 덤벼들어야죠. 덤벼들어야죠. 이 국회가 국민대표자회의의 기능을 말살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철저하게 헌법 46조를 지키지 않는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그 자율권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야당 의원 여러분들은 이 국회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21대 국회 이거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어디로 가느냐?
광화문에서 진짜 국민대표자 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작년 1년 동안 광화문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했던 그 장외투쟁, 그런 결기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광화문에서 국민대표자 회의를 하기 위한 전 단계 준비가 첫째, 전단이라도 만들어가. SNS 시대니까 SNS를 최대로 물론 활용을 해야 되지만 가시적으로는 전단을 만들어서 이 민주당이 운영하는 이 국회가 이 왜 폭압적이고 헌법 위반되며 대통령은 뒷전에 숨어서 이걸 방관하고 있다 하는 그 책임에 관한 걸 세세하게 적어가지고 대학으로 직장으로 거리로 지하철로 맨날 며칠이고 호소하고 한번 다녀보세요. 그 표정이 결기가 있어 보여야 그걸 접하는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분노에 불을 붙이는 심지 역할을 그 국민들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걸 느껴야 돼요. 아, 이게 변했구나. 이게 폐잔병들이 아니구나. 이건 확실히 뭔가를 하겠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제1차 국민대회를 언제 한다. 이렇게 선포해가지고 국민대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우리가 행사해야 됩니다. 외쳐대서 이 민주당과 대통령을 정신을 들게 해가지고 제자리에 돌아서게 하는 그 길 외에는 이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둘째로는 장외 국민대회를 개최하기 전 단계에서 제가 2차례 얘기했습니다. 이 7월달 들어서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그대는 비상대책위원장이야. 이 이상으로 비상한 시국이 어디 있냐 이게. 그대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보다도 아주 이제는 현실적으로 비상시국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냐 이게. 야당이 존립하느냐 못하냐는 위기에 걸려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요. 대통령하고 오늘라도 담판을 하세요.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돌려 세우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되고 공수처는 설치 안 하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야당을 짓누르는 이 행태를 중단시키겠다는 확약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안 받아내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1단계 국민대표자 회의에서 이것을 낱낱이 공개해가지고 청와대를 향한 아주 집중적인 공격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